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오늘은 특히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특히 이제 도파민을 비롯한 호르몬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의 안철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호르몬이 요즘 되게 중요한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 왜 내분비내과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르몬이 왜 분비가 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예, 예. 진짜 그렇게 분비가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막 스프레이로 뭐 칙칙 나오듯이 이렇게 분비가 뿜뿜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이제 내분비라는 게 안으로 분비된다는 거거든요. 안으로 내분비가 있고 외분비가 있는데 아하. 내분비라는 게 이제 안으로 분비되는 거. 말하자면 그게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몸에 아니다 그러면은 위장, 뭐 창자, 뭐 소장, 대장 이게 몸의 안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것도 결국은 외쪽이, 그러니까 외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 피부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장, 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은 인체로 따지면 외부고요. 진정한 인체의 내부는 혈관 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분비되는 물질, 그게 바로 이제 호르몬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분비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소화액 같은 외분비는 이제 분비되는 게 보일 수는 있는데 위장 안에서. 예, 네. 근데 내분비는 사실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평생 예. 우리가 이제 호르몬을 갖다 단위로 치면은 피코그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피코그램이. 미리그램보다 나노그램, 마이크로그램보다 나노그램보다 더 작은 게 피코그램이니까 굉장히 적은 양이지 않습니까? 평생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양이 예. 차 한 숟가락 정도 된다는 거니까. 평생이요?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분비되는 게 눈으로 보일 수는 없고요. 마치 뭐 녹즙 짜듯이 찍 나온다든지 예. 분수처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분비되는 화학 물질이 있고 그게 이제 수용체하고 결합돼서 작용을 하고 그게 바로 이제 내분비계라고 하고요. 그런 게 바로 호르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코그램 단위로.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교수님도 그 호르몬을 육안으로 못 보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의과대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 내분비내과입니다. 왜냐하면 뭐 정형외과는 뼈를 보죠. 예. 소화기내과는 간을 볼 수 예, 있죠. 예. 그리고 뭐 호흡기내과는 허파를 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내분비내과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를 않으니까 예. 사실 이제 보이지 않는 적들하고 싸우는 건 더 힘든 일이죠. 그래서 내분비내과를 우리 그 학생들이 예.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분야임은 틀림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나중에 뭘 모아놔서 네네. 현미경 같은 거로 이렇게 보면은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전자현미경 같은 걸로 봐야지 어려워지네. 일반적인 현미경으로는 뭐 분비되는 것들을 예. 보기는 쉽지 않죠. 근데 내분비내과 이쪽 전공한다 그래도 네. 의대 등록금은 똑같을 텐데 네. 다른 그렇죠. 쪽으로 실험 많이 하는 곳이랑 여기는 예. 교수님이 뭐 아무것도 갖다 주지도 않으시고. 우리는 이제 보면은 내분비내과 의사들은 대개는 뭐 우린 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예. 관상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관상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대표님을 보면 또 사람들을 보면 예. 저 사람들은 어떤 호르몬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오. 왜냐하면 이제 호르몬이라는 게 잴 수는 없고 느끼는 거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증상이 있다, 뭐 또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발현되는 어떤 사인들을 보고서 저희가 이제 그 수많은 호르몬들을 어떤 걸 측정할지를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 식당 같은 데 가면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오면은 정신과 교수들은 이렇게랑 같이 식사를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누구랑요? 교수님이랑요? 사람들하고 다른 교수들이 혹시 저 친구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내 정신 세계를 갖다가 파악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것처럼 또 우리 내분비내과 의사들이 교수들이 가면 네. 저 친구가 내 관상을 보고 혹시 내 호르몬을 갖다가 좀 평가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환자들이 진료실에 들어오면 뭐 호르몬이라는 게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만져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주로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증상에 경청하고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이제 사인의 증상들을 갖다가 좀 많이 보려고 하는 거죠. 같이 또 이제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고 예를 들면 보통의 검사로는 밝혀지지 않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문제들이 사실 호르몬으로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료실에 가보면은 몸이 힘들고 어디가 천근만근 이제 힘든데 네. 검사를 해보면은 혈당도 괜찮고 혈압도 괜찮고 뭐 콜레스테롤도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환자들은
그때부터 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괜찮다는데. 내가 정말 괜찮은 건가? 난 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근데 미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병. 건강한 것도 아니고 병도 아니지만 중간에 어떤 회색지대. 예를 들면 공복 혈당이 100 이하는 정상이고 네. 126은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100과 126은 당뇨 전 단계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이미 호르몬은 균형을 깨지고 있다. 호르몬의 균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어떤 호르몬을 측정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한테 중요하고요. 혈당하고 혈압하고 콜레스테롤은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왜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동굴 속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하고 그림자의 길이가 길어지면 무서워하고 그림자의 길이가 좀 짧아지면은 가소롭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본질은 모닥불이거든요. 그래서 혈당과 혈압과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호르몬이라는 모닥불에 비춰진 그림자라고 저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 호르몬이 그래서 그 많은 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종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호르몬의 조종을 받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호르몬의 이야. 지배될 것인가, 호르몬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호르몬의 주인이 될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괜히 무섭게 말씀하시죠. 왜? 아니 근데 아까 교수님 오시자마자 저를 네네. 약간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예, 예. 일부러 쳐다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목 부위도 보고 눈도 보고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탈모 같은 것도요. 네. 탈모가 어떤 호르몬에 따라서 탈모되는 패턴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에 문제가 있으면 M자형 탈모가 되고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있어도 탈모가 생기는데 그때는 주변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주변 머리부터 없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탈모가 될 때는 원형 탈모가 생기고요.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탈모가 되면 전반적인 탈모가 되면서 머리털이 부시시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사소한 차이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호르몬에 문제가 있겠다. 불면증이 있다 그러면 잠을 자는 게 힘든 건지 잠을 잤는데 바로 일어나는 건지 토막잠을 자는 건지 잠은 충분히 자는데도 악몽을 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떤 호르몬에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 호르몬을 갖다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아까 저를 이렇게 지켜보시고 네. 어떤 게 뭐 좀 감지가 되셨나요? 감지는 됐는데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진짜? 어떡하지? 더 무서운데?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 환자에 정보니까? 대한 비밀이기 때문에 아니, 살짝만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크리티컬하지 않은 걸로만. 전 좀 그 무서워.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스트레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은 그거를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예. 그게 이제 사실은 검사를 해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많이 적응이 돼서도 그렇고요. 특히 만성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그 코티졸 말고 또 다른 호르몬이 올라가는데 그 호르몬들은 사실은 본인은 저는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 검사해 보면 그런 수치가 이렇게 이상이 있을 때 얘기 또 여쭤보면 저 사실은 이런 거가 스트레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이미 한 이만큼은 나와 있을 텐데. 눈에 보일 정도로. 네. 교수님이 그래서 저 자꾸 이렇게 위아래로 보실 때마다 저 겁나지 왜? 오늘 그 책은 최근에 교수님이 쓰신 게 도파민 밸런스라는 맞습니다. 책입니다. 도파민 밸런스. 근데 우리가 흔히 도파민은 뭔가에 중독되었을 때 혹은 이제 보상을 받을 때 나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흔히도 요즘에는 왜 도파민이 폭발한다. 도파민 파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네.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평소에 나오는 도파민의 어떤 뭐 양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평소에도 도파민 양의 차이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1이 나온다고 했다가 10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떤 자극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도파민이 이제 투수면 포수처럼 그 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네네. 그게 도파민 수용체거든요. 그 도파민 수용체가 또 숫자가 많아지냐 적어지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신체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꾸 이제 도파민이 사실 우리한테 자극적인 물질이니까 네. 도파민 파티 뭐 이런 것처럼 도파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파민.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도파민에다가 파민이라고 이제 경작하다는 뜻인데 도파민을 갖다가 이제 추구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우리가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런 이제 세태가 점점 이제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세태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뭐 쇼츠 이런 거 보게 되고 예, 쇼츠 자극적인 보고 거 더 찾고 매운 거. 자극적이고 예. 아니 근데 그 호르몬 종류가 인간에게 이 책 보니까 4,0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육에서만 한 200가지가 나오고요. 뇌하 수치에서도 한 20가지가 나오고요. 예. 그 췌장에서도 한 4가지 정도가 나오고 사실 이 호르몬이라는 게 다 보면은 4,000가지가 돼서 예. 결국은 우리가 이제 호르몬의 창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인간을 더 촘촘하게 생명체를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4,000개나 그러니까 뭐 뇌에서부터 발끝까지. 발끝까지 네. 곳곳에서 네, 나오는 호르몬이 나오고 심지어는 지방에서도 호르몬이 나와서 예전에는 지방이 그냥 내분비 기관 그러면 갑상선이니 뇌하수체니 뭐 이런 것들 부신이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내분비 기관이라고 했는데요. 요즘은 지방에서도 호르몬이 나오고요. 소장에서도 호르몬이 나오고요. 소장 호르몬. 얼마 전에 왜 일론 머스크가 기적의 비만약이라고 해서 체중을 뺐던 위고비. 네. 그게 소장 호르몬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근육에서도 호르몬이 나오고 마이오카인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사실은 이제 호르몬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오고 한 4,000가지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고비 그게 이제 뭐 GLP-1. GLP-1이요. GLP-1이 바로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죠. 이야. 근데 그게 혈당도 떨어뜨리고 지방도 줄이니까 당뇨약도 되고 비만약도 되는 거죠. 호르몬이 4,000가지가 넘는다는 것만큼이나 신기한 게 그럼 교수님들은 그 4,000가지가 넘는 어려운 이름을 다 외우신다는 거잖아요. 다 외우지는 못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100가지 정도 되는 호르몬은 이제 많이들 알고 있고요. 내분비내과 이제 전문의들은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중요한 호르몬 몇 가지는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환자들을 이렇게 보고 파악하고 증상에 맞춰서 이제 접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호르몬은 일반인들도 한 몇십 가지 정도는 아마 이렇게 많이들 접하셔서 뭐 엔돌핀, 옥시토신, 뭐 코르티솔, 그렇죠. 예. 노르에피네프린, 뭐 아드레날린. 그러면은 제가 이제 유명한 호르몬 몇 개만 여쭤볼게요. 네. 그 왜 옥시토신이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호르몬이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옥시토신 이제 좀 나오는 거 막 이렇게 막 보고 사랑의 싶고 막 이럴 때. 감정을 처음 시작하는 거는 오늘 얘기하는 도파민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도파민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페니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파민은 호감 정도, 썸 탈 때 정도 나오는 거고, 페니에틸아민은 이제 플라토닉 러브. 그 다음에 이제 엔돌핀이 나오는 거는 좀 에로틱한 사랑들. 그 다음에 이제 옥시토신은 반대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어머니는 왜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괜찮지만 저기 아들이 더 맛있는 게 먹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게 옥시토신인데요. 옥시토신 호르몬은 그러니까 호르몬이라는 거는요. 오늘 제가 호르몬에 대한 궁금증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호르몬은 한 가지 호르몬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한 가지 현상이 또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옥시토신 호르몬은 원래는 자궁 수축 호르몬이에요. 멜라토닌 호르몬은 원래는 피부 색깔을 바꾸는 호르몬이라고 해서 멜라토닌이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멜라닌 세포와의 관계 있는 호르몬이라고 해서 알고 봤더니 피부 색깔을 바꾸는 게 아니라 수면을 일으키고 면역에 작용하고 이런 호르몬들의 기능이 밝혀지는 것처럼 옥시토신은 원래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고 자궁에 이제 하혈이 되니까 그걸 수축하는 호르몬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생리학적으로는 자궁 수축 호르몬인데 이게 나올 때 어머니들이 아이한테 느끼는 어떤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또 뭐 우리가 이제 뭐 테레사 수녀처럼 기부천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혈액에는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겠죠. 그래서 이 내분비내과 의사들은 사랑이라는 감정도 옥시토신, 도파민, 엔돌핀, 페니라티라민 이런 4가지의 물감으로 그려내 수치하다. 어떤 사람은 에로틱한 감정이 더 많은 사랑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비율로 레시피로 사랑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사랑이란 감정도 이 호르몬의 4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아니 그럼 이걸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약간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의 감정이 좀 떨어지는 사람한테 인위적으로 옥시토신을 주입을 하면 그런 아가페적인 어떤 이제 정신적인 사랑이 가능해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호르몬이라는 게 비타민하고 틀려서
비타민은 우리가 이제 생체에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인데 예. 내가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은 내가 이제 먹어야만 되는 거고요. 네. 비타민과 호르몬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내가 만들 수 있으면 내가 만들 수 있으면 호르몬이고 내가 만들 수 없으면 비타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영국에서 이제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발견하고 죄수들하고 정치범을 거기에 압송을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이 영국에서 그쪽으로 가는 배에서 채소를 싣고 가지 않았던 거예요. 아하. 그랬더니 한 3주 정도 지나니까 선원들이 예. 잇몸에 피가 나는 괴혈병, 예. 스커비라는 병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은 이게 비타민 C의 결핍이구나라고 알았는데 쥐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쥐들은요, 설치류는 비타민 C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쥐들한테는 비타민 C가 아니라 호르몬 C고요. 반대로 비타민 D 있지 않습니까? 예. 비타민 D는 우리가 햇볕만 쬐도 비타민 D가 한 800단위 정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한테는 비타민 D가 아니고 호르몬 D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쥐들은 반대로 비타민 D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비린 거 먹고, 왜냐하면 이제 비타민 D를 만들 수가 없는 게 얘네들이 야행성이고 항상 이렇게 이제 어두운 데 있으니까 예. 비타민 D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얘네들은 먹어야 되거든요. 아하. 근데 그건 이제 비타민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 예. 옥시토신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옥시토신을 넣어준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호르몬이기 때문에 네. 옥시토신을 넣어준다기보다 내가 옥시토신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성적이 떨어지면 과외 공부하고 학원 다니는 것처럼 예.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전에 이제 그런 수업들이 필요할 때 약을 쓰고 호르몬 주사를 맞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옥시토신 주사나 옥시토신 스프레이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오, 그래요?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 좀 더 연구가 돼야 되겠지만 미래의 의학은 아마도 이런 호르몬을 통해서 그 사람의 대사적인 작용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작용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좀 엉뚱한 질문인데 왜 그래서 요즘에 그 뭐 페로몬 향수 막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막 예. 유튜브 광고 영상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막 네, 예. 어떤 향수를 뿌렸는데 저 남자 진짜 너무 섹시해 네. 보여. 내가 저 사람이랑 사귀고 싶어. 약간 이게 좀 네. 뻥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죠. 페로몬은 또 이제 호르몬의 사촌쯤 되는데요. 어. 호르몬은 내 혈관 내에 분비돼서 그게 내 인접장기나 멀리 있는 장기까지 이제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페로몬은 외부로 분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외부로 분비돼서 외부에 있는 개체한테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 페로몬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대개 이제 곤충들한테 페로몬은 밖으로 나와서 다른 이제 개체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게 페로몬이고요. 네. 인간한테 이제 페로몬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 그거는 잘 모르지만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호르몬이라는 게요. 어떤 시각이나 청각, 왜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때 우리의 감정이 틀려지잖아요. 네. 그때 일조량이라든지 계절 탄다고 할 때.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또 이제 체온이나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후각적인 자극이나 어떤 이제 시각적인 자극이 내 몸의 호르몬을 옥시토신을 만들어내고 엔돌핀을 만들어내고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페로몬은 없지만 어떤 자극이 나한테 상대방의 자극이 나한테 와서 내 내분비적인 호르몬을 갖다가 건드리게 되면 그게 일종의 페로몬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주워 본 걸로 보면은 왜 겨드랑이 땀에서 약간 그런 거 있다고. 그렇죠. 그 이제 이거는- 한선이라고 해서 네. 원래 이제 겨드랑이 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른 개체를 통해서 예.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상대방하고 맞는데 짝을 찾게 만드는. 예.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페로몬도 일종의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이 그 개체에서 어떤 호르몬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페로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로몬 향수를 또 사야 되나? 아니, 농담이고요. 제가 약간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서 여쭤볼게요. 왜 자연 분만을 하면 아까 그 옥시토신 네네. 이런 게 자궁수축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게 아이한테 더 어떻게 잘 작용이 돼서 자연 분만을 한 사람이 제왕절개 한 사람들보다 자녀와의 어떤 유대감이 더 깊다? 네. 이런 속설이 있는데 이건 과학적으로 어떻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죠. 왜냐하면 자연분만한 사람이 아무래도 제왕절개 하신 분보다 이제 자궁이 늘어나서 더 이제 그런 자극들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옥시토신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분비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자기 아이에 대해서
제왕절개한 분들보다는 더 강렬한 어떤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오해는 마십시오. 뭐 제왕절개했다고 해서 뭐 자녀에 대한 네. 애정이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오해는 그쵸. 하지 마십시오. 오 신기하다. 진실 혹은 거짓 이런 거 여쭤볼 거 되게 많은데. 그 도파민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네. 도파민은 뭔가 맛있는 음식, 네. 술, 네. 뭐 초콜릿 이런 네네. 거 먹을 때 많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페로몬 향수 다시 돌아가면 네네네. 나한테 어떤 개체는 이 향기가 그 사람의 엔돌핀을 만들어내는 그런 향기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좋지 않은 또 냄새로 인식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뭐 일반적인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나 술 마시고 이런 자극적인 것들이 도파민이 나오게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고통을 줬을 때 또 도파민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체로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자극적인 음식이나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이 도파민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선호를 하게 되는 거죠. 왜 그 자책할 때 자기 머리통 때린다고 하지 예, 않습니까? 예. 주식 사는데 주가 떨어지면 막 머리통 때리고 이런. 그럴 때도 도파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글쎄 그때는 도파민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동물 훈련할 때 먹이 하나씩 주잖아요. 네네. 그것도 일종의 도파민 효과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이제 도파민을 줘서 동물이 그 먹이에 대해서 이제 주면서 그 훈련 과정을 따라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거나 이럴 때도 이제 도파민을 잘 이용을 해야 되고요. 도파민이 보면 이 학습에 관련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파민이 많은 사람들이 학습을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도파민이 많은 사람들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고요. 뭐 그 MBTI 같은 걸 해보면 외향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일수록 이제 도파민이 많다. 독일에서 연구한 건데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도파민이 어떤 훈련이라든지 학습에는 중요한 호르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학습에 도파민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약간 그래서 저는 이거 이용을 좀 해보려고 네네. 제가 이제 딸만 3명이 있거든요. 애들 책 읽을 때나 공부할 때 옆에다 과자를 놓고 먹어라 네네. 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건 혹시 괜찮은 방법인가요? 애들 비만이 되나? 그렇죠. 근데 이제 과자를 놓고 먹는데 마시멜로 그 효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족 지연이라고 해서 도파민을 바로바로 주는 것보다는 뭔가 그 도파민을 참아내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 그런 기쁨을 주는 훈련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거를 몇 분 참고 너 이거를 읽고 그 다음에 도파민이 더 많이 줄 수 있는 내가 보상을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그때의 도파민보다는 이 도파민을 이용해서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훈련시킨다면 그런 어떤 그 도파민을 이용해서 뭔가 이 학습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이 셋인데 어떤 애는 그걸 갖다가 바로바로 참지 않고 먹는 애도 있고요. 네가 이걸 공부를 30분 1시간 했을 때는 2개를 줄게 하면 그걸 또 맞게끔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거를 더 건강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트레이닝을 시킨다면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이용해서 마시멜로 효과를 갖다가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올백 맞으면 아빠가 뭐 선물 사줄게 약간 이런 것도 도움이 되나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보상이고요. 올백을 맞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도파민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재밌는 실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숭이를 갖고 실험을 했는데요. 원숭이한테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바나나를 줬는데 원숭이가 바나나를 찾아서 먹었을 때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겠죠. 또 알고 봤더니 원숭이가 게임하듯이 이 바나나를 찾으려는 그 과정에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도파민 밸런스, 도파민 디톡스 얘기를 하지만 그때그때의 도파민보다는 네가 인내하고 참아냈을 때 갖는 그 도파민이 더 크고 또 그 참아내는 과정에서 느끼는 도파민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그 영재인지 수재인지 어떤 친구가 수학 문제 하나가 안 풀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문제만 잡고 있대요. 그래서 참고서도 안 보고. 근데 이것만 풀고 있다가 결국은 한 2시간 만에 이 문제가 하나가 풀렸을 때 그 짜릿함. 그렇죠. 그 과정에서 그걸 잊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면은 좋은 식으로 보상되는 거예요. 도파민으로 이제 보상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다. 네. 이거를 참 부모님들 입장에서 고민이 되게 많으실 텐데 네, 이걸 잘 좀 활용해봐야겠네요. 그 도파민이 그래서 이제 이 20대 도전과 용기의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파민이 이제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도파민 디톡스 그러면 도파민이 나쁜 건가 보다. 독소처럼 몰아내야 되는 것보다 생각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도파민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대의 어떤 우리가 그 학습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도파민이 필요하고요. 또 사랑이란 감정 거기에서도 도파민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실험을 해봤는데요. 17명의 이제 남녀를 갖고 네. 이제 그 어떤 사람을 보고 사진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을 봤을 때 도파민 분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되게 이제 쥐들은 그 일부 일처제를 하지 않는데 네. 아메리카들쥐는 일부 일처제를 하거든요. 아니 쥐가 일부 일처제를 해. 근데 그 쥐들이 도파민 분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감정도 도파민이 필요하고 우리가 더 외향적으로 진취적인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도 도파민이 필요하고 아까 또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한 건데요. 네. 쥐들한테 이제 조작을 해서 네. 도파민을 파괴시켰거든요. 분비를. 예. 그랬더니 쥐들이 그 맛있는 먹이를 앞에 뒀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 맛있는 먹이를 평소에 먹던 거를 안 먹고 결국 굶어 죽는 슬픈 결말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거 먹어서 뭐해 이런 거요? 그렇죠. 그래서 무기력증, 우울증이 빠지는데 이런 뭐 3가지 정도의 우리가 그 근거를 갖고서도 도파민이 무조건 나쁜 호르몬은 아니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호르몬이다. 그래서 제 책 제목도 밸런스. 도파민 디톡스가 아니라 도파민 밸런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밸런스 네. 이거네요. 또 한 가지 밸런스라고 한 이유는요. 예. 도파민 호르몬이 있으면 작은 안테나 같은 수용체가 있거든요. 네. 도파민 수용체. 그래서 도파민 호르몬과 도파민 수용체 균형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을 갖다 무조건 많이 분비되는 게 나쁘다, 조금 분비되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 도파민 양은 일정한데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내 몸의 반응이 극대화될 거고요.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데도 수용체가 활성화 안 돼 있으면 도파민이 부족한 것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의 밸런스는 중의적 표현으로 도파민과 도파민 수용체의 밸런스가 더 중요하다. 그냥 도파민을 몰아내고 도파민을 많이 만들어내고 도파민을 터지게 하고 그게 아니라 도파민과 도파민 수용체의 밸런스. 두 번째 밸런스는 아까 얘기했대로 도파민이 많은 것도 안 좋고 적은 것도 안 좋고 과일불급. 세 번째 밸런스는 뭐냐면요. 도파민은 결국은 4000가지 중에 하나의 호르몬입니다. 네. 다만 호르몬의 땅 하는 어떤 출발 신호이거든요. 도파민부터 시작해서 뭐 코티졸, 노르에피네프린 호르몬들이 쭉 만들어지고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호르몬의 생태계에서 아까 얘기했던 옥시토신, 세로토닌 이런 전체적인 호르몬의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호르몬이 한 가지 호르몬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또 한 가지 현상이 여러 가지 호르몬이 협업해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혈당 그러면 인슐린 호르몬만 생각하는데요. 네. 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8가지 이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슐린 호르몬도 있지만 그 식욕 호르몬도 있어요. 식욕 호르몬이 막 올라가서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까 얘기했던 또 근육 호르몬, 아까 얘기했던 소장 호르몬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혈당이 오르냐 내리냐를 결정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도파민도 도파민 호르몬만 생각할 게 아니라 도파민 호르몬과 도파민 호르몬 수용체 또 도파민 호르몬과 도파민 호르몬 수용체만 생각할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다른 호르몬들과의 관계성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성. 네. 되게 복잡한 거네요. 예, 그래서 이 도파민 밸런스가 그냥 밸런스로 쓴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가 심오한 생각에서 이름을 도파민 밸런스라고 한 겁니다. 그렇구나. 도파민도 분비되는 아까 뭐 도파민 파티, 도파민 폭발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이게 양이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뭐 설탕 같은 거에 도파민이 나와요. 그래서 설탕 중독 같은 것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 섹스, 그다음에 진통제 있잖아요. 네. 진통제도 도파민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뭐 마약성 진통제 말고라도 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 같은 것들, 메스암피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 필로폰 이런 건 도파민 분비량이 더 많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작은 자극에서 강한 자극으로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다가 대마초를 피고 대마초를 피다가 마약을 하는 것처럼 더 강한 도파민을 만들 수 있는 대상을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한 자극에서 강한 자극 쪽으로 이제 추구하면서 갈 수는 있는데 네. 강한 자극에서 그럼 약한 자극으로는 못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도파민 밸런스가 중요한 겁니다. 도파민이 많이 나오게 되면 수용체는 줄어드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파민이 많이 나오니까 내가 이제 그걸 갖다가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용체가 줄어드는데 네. 도파민이 계속 중독되다 보면 수용체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의 뇌 사진을 찍어보면 수용체가 거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뇌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마약 중독자의 이 수용체가 없어진 상태가 예. 계속 그걸로 영원히 가느냐?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도파민 밸런스를 통해서 1년 정도 지나면요. 다시 수용체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은 내가 헤어날 수 없어. 이미 늦은 거야. 나는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가 좌절하면 안 되고요. 도파민 수용체 회복을 통해서 도파민 중독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또 그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파민 디톡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투수와 포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투수가 도파민을 던져도 네. 이걸 받아줄 포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포수가 부상당해서 이제 집 나간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제 그게 고장난 거고. 고장난 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막 도파민 더 막 추구하게 되고 막 못 끊고. 그다가 이제 포수를 갖다 빨리 이제 고쳐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공을 받게 하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적은 양의 도파민으로도 만족하고 내가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아, 그런 시스템이구나. 또 요것도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면 왜 긴 동영상에는 도파민이 적게 나오고 숏폼 짧은 영상을 보면 도파민이 더 빠르게 확확 나온다고 할까?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호르몬의 분비는 시각적인 거, 후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다 관련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이게 이 동영상 같은 거 볼 때요. 긴 스토리의 스피드가 좀 적은 것들을 보게 되면 스토리 자체의 전개도 좀 빠르지 못하고요.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더 자극적인 동영상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 몸의 도파민 분비가 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왜 중독의 대상이 계속 더 강한 쪽으로 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2시간짜리, 3시간짜리 그 영화를 보던 사람들이 점점 빨리빨리 되는 더 자극적인 영상을 추구하게 되는 거가 아까 우리가 뭐 그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왜 쇼츠 짧은 영상 만들 때 그것도 짧기도 한데 특히 말과 말 사이에 공간이 없게끔 다다다다다다다 편집을 하거든요. 계속 자극을 주는 거죠. 나중에 교수님 영상도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렇습니까? 정말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생태계에서는 구글이 나쁜 거예요. 구글이. 근데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자극을 더 받고 그렇게 해야 거기서 도파민이 나오고. 근데 이거를 다시 롱폼 영상으로 돌아가서 보기엔 또 쉽지 않고. 근데 저희는 괜찮습니다. 뭐 1시간 넘는 영상도 그냥 쭉 올리고 하거든요. 거기는 이제 도파민은 근데 아까 그 뭔가 참아낼 때 뭔가를 달성하는 과정에서도 도파민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1시간치 도파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도파민 자체에는 중독성이 없다고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도파민 자체는 중독성이 없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포수, 수용체가 이제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도파민 분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 그러니까 도파민과 도파민 수용체의 관계가 어긋나서 자극적인 걸 찾는 거지 도파민 자체는 억울하다는 거죠. 도파민은 사실은 우리한테 이게 운동신경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도파민 자체가 호르몬과 관련돼서 우리한테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게 도파민과 도파민 수용체의 균형이 깨져가면서 수용체가 줄어드니까 더 많은 도파민을 찾게 되는 이런 관계성에서 지금 자극이 더 많아지는 거지 도파민 자체가 사실 중독을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야구팀에는 포수가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10명이 공을 하나씩 다 받아줬었는데 포수가 한 5명? 5명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야, 근데 그만큼 우리가 공 10개를 받으려면 더 던져야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수가 이제 20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그러면 이게 사람마다 어떤 도파민에 대한 필요량이 다른가요? 누구는 요만큼으로도 만족하고 누구는 이만큼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도파민에 취약한 상태가 한 5가지 정도 있는데요.
사람마다 이 도파민의 필요량이 틀리고 뭐 반응성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쉽게 도파민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되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유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되게 이제 너무 돈이 많거나 예. 너무 돈이 없어도 예. 이 도파민에 쉽게 중독될 수가 있고요. 또 도파민에 중독돼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왜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처럼 아. 가족들이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가족들이 어떤 게임 중독이라든지 친구들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도파민 자극을 원하고 중독에 또 쉽게 빠진다는 거죠. 아. 그리고 적절한 보상에 대한 학습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더 도파민을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참아내는 과정에서 느끼는 도파민을 모르는 분들은 더 자극적인 걸로 도파민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더 손쉽게 도파민을 얻는 방법. 내가 참아서 더 큰 도파민을 얻을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은 더 쉽게 그 더 자극적인 그런 중독에 빠지게 쉽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의 영향도 받는 거고요. 경험에도 영향을 받는 거고. 아니 돈 때문에 도파민에 중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너무 자극적인 게 없으니까 도파민에 중독하게 되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나한테 도파민을 줄 수 있는 거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유혹적인 물질들 그런 쪽으로 이제 추구하다 보면 도파민 중독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이 너무 많아도 처음에 슈퍼카 한 대로 만족했는데 네. 슈퍼카가 10대여도 감흥이 없고 네. 그렇게 좀 가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이 도파민에 취약한 상태 5가지는 유전, 본, 보상에 대한 학습 경험, 네. 또 주변 사람, 네. 또 한 가지가 뭐라고 하셨더라? 다시 정리를 하자면 유전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주변의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건강한 보상 경험의 부족, 정신 질환,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성격, 그다음에 이제 돈, 경제적인 것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도파민에 중독되면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되는가 되게 궁금한데 뭐 이렇게 마약 중독돼갖고 막 인생을 망치는 거 뭐 이거는 물론일 테고 맞습니다. 조현병이나 과대망상까지도 갈 수 있다. 도파민이라는 게 이제 운동신경,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을 하고요. 예. 감정적인 작용을 하는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호감이 많아지면 이제 집착이 되듯이 의처증이나 우울증 환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편집증 환자들 보면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요. 근데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집중되면서 바뀌니까 이제 예를 들면 망상 같은 것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조현병 같은 경우도 도파민이 많은 그 성격이 될 수 있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도파민이 운동신경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운동신경이 너무 또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무도병이라는 병이 생깁니다. 무도병이라는 게 이제 춤추는 이제 그런 병인데,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걸어 다녀도 왜 이렇게 예. 막 동작이 커지면서 이렇게 춤추는 것처럼 걷게 되는 걸 우리가 무도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가끔 이제 지하철에서 막 춤추시는 분들. 이제 그런 이제 그 무도병,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가 이제 의지해서 춤을 추는 건데 이분은 가는 것 자체가 행동하는 자체가 이제 과대하게 표현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정반대가 됩니다. 거울 이미지처럼. 예를 들면 이 움직임이 떨어지니까 파킨슨병이 대표적인 도파민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손을 떨거나 걸음걸이도 크게 걷지 못하고 총총걸음을 걷고요.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감정이 무감정증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없어요? 예, 감정이 없어져요. 그래서 슬퍼도 슬픈 줄 모르고 기뻐도 기쁜 줄을 몰라요. 그래서 도파민 너무 없어도 아까 제가 무기력증, 우울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들 얼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마스크 쓴 것처럼 있는데 그게 진짜 감정이 없기 때문에 얼굴에 표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이라는 게 너무 많으면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도파민이 너무 없으면 무감정증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이 운동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파킨슨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요즘 좀 감정이 되게 무뎌진 것 같아. 슬픈 영화를 봐도 예.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약간 좀 도파민 부족을 좀 의심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빨리 가서 쇼츠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도파민을 이제 올려주는 예. 어떤 자기가 또 좋아하는 어떤 습관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좋은 습관으로. 네, 예. 그거 조금 이따가도 한번 또 여쭤볼게요. 예. 그 혹시 교수님 환자 중에 네. 뭐 이게 누구 이제 특정인을 지칭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봤던 분은 이제 50대 중반의 여성들인데요. 네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당뇨병이나 이런 대사질환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고혈압, 예. 고지혈증
이런 사람들이 대개는 이 대사질환이 생활습관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결국은 호르몬의 문제를 일으켜서 생기는 게 대사질환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당뇨병 환자들은 단 거 좋아하니까 단 거 먹지 말라고 해도 단 거에 대한 설탕 중독 때문에 계속 단 거를 먹는 어떻게 보면 도파민 중독이죠. 그것도요. 그 저변에는.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같은 것도. 그리고 또 이제 끊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뭐 고지혈증 환자 같은 경우는 그 지방 삼겹살 같은 거 먹지 말라고 해도 계속 먹게 되고 고혈압 환자들은 짜게 먹지 말라고 그래도 짜게 먹고 평생 또 그렇게 먹어왔으니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코올이나 이 니코틴에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는 환자들이 왜 도파민의 중독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됐냐면 이런 대사질환, 이 생활습관, 호르몬 질환이라는 게 다 도파민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생활습관을 좋게 하면 호르몬 균형이 되기 때문에 도파민 밸런스가 그 밑바닥에는 깔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여러 환자들 거의 모든 환자들이 저는 도파민 중독의 증상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환자를 보는데 그분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쿠싱 증후군이라고 해서 쿠싱 증후군? 쿠싱 증후군은 아마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봤는데요. 부신에서 나오는 이제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배가 나오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되고 목이 이렇게 좀 두꺼워지고 막 그런 게 이제 쿠싱병이고 되게 그런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쿠싱병으로 왔는데 이분이 보니까는 이 쇼핑 중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또 이제 쇼핑 중독 때문에 우리가 홈쇼핑 보면서 또 당뇨도 있는데도 막 과자 같은 것도 먹게 되고 밤늦게까지 야식도 먹고 그래서 이분의 이 쇼핑 중독을 고쳐야 되겠다 해서 그분의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도파민 디톡스, 도파민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부터 저는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당뇨약을 먹고 고혈압 약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게 되면 약을 줄이거나 단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도파민 호르몬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분을 이제 결국은 고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거를 고칠 수 있으려면 도파민 호르몬에 대한 밸런스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다른 호르몬들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분은 폐경기 여성이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의 도움도 받고요. 그래서 이제 이 코티졸 호르몬을 낮추고 그다음에 도파민 그 밸런스를 잡아줬더니 결국은 쿠싱병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쇼핑 중독도 좋아졌던 그런 어떤 훈훈한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본인의 사례를 훈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파민이 좀 나오신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자기가 이제 그 쇼핑 중독을 그 끊고 나서 굉장히 이제 자기가 성공적으로 막 됐다는 거에 대한 기쁨을 저한테 표현했을 때 아, 정말 제가 의사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건강도 찾고 돈도 아끼게 되고 일거양득이네요. 최고네요, 최고. 죄송합니다만 교수님도 뭔가 이게 도파민 같은 거에 중독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사실은 커피 중독이 있었습니다. 커피. 네, 그래서 커피를 이제 처음에는 그냥 피곤하고 정신을 좀 이렇게 각성시키기 위해서 먹다가 어느 날은 제가 막 힘들 때는 뭐 10잔, 20잔씩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날 제가 이제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아, 이게 바로 내가 카페인 중독이구나 하고 그걸 좀 힘들게 끊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끊음이 그 성취감과 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졸리고 피곤한데도 잠을 못 자니까 더 힘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잠 좀 줄이려고 막 커피를 2500ml 타고 다니고 계속 마시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몸에 무리가 오고 이게 또 만성이 돼 버리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내가 끊어냈다고 성공을 했을 때 또 도파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도파민이 빠지질 않네. 그러면 일반인이 스스로 나 자신이 지금 도파민에 중독된 것 같다를 알아챌 수가 있어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내가 중독인지 아닌지 일단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중독된 상태인데도 중독인지 모르고요. 또 한 가지는 너 중독됐어 얘기하면 부정을 합니다. 그쵸. 나 중독 아니야 이 정도는 이렇게 특히 이제 알코올 쪽에서 많이들 그러시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합리화를 합니다. 너 중독된 건 내가 아는데 너 같으면 괜찮겠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합리화하는 게 문제인데 일단 내가 중독인지 아닌지 그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10가지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릴 텐데 아마 화면에 나올 텐데요. 네네네. 요걸 좀 보시면 첫 번째는 우리가 매일 어떤 특정 자극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느낀다. 네. 그렇다고 생각하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 두 번째는 점점 이 자극을 찾는 횟수가 늘고 강도가 아까 얘기했던 데 자꾸 세진 자극을 찾게 된다. 세 번째는 이 자극이 없으면 내가 생활이 안 된다. 이게 그 자극에 대한 갈망이 큰 거죠. 네 번째는 이 자극이 된 시간이 하루에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쇼폼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한국인의 쇼폼의 평균 그 이용 시간이 한 달에 52시간이라는 거예요. 쇼폼만. 예. 그러니까 뭐 온전히 한 달에 이틀 이상은 쇼폼을 본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 좀 너무 간사래.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자극에 대한 시간이 내가 얼마나 많은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자극을 끊어내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 자극이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을 알면서도 자꾸 찾게 된다. 자극을 즐기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대인관계도 못 하고요. 학업, 업무에 점점 소홀해지는 거죠. 여덟 번째는 이제 주변인들한테 이 자극 문제로 심각성을 이제 숨기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면 막 못하게 하니까. 네. 아홉 번째는 이제 자극을 참거나 멈췄을 때는 이 감정적인 문제가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요. 짜증나고 막. 예, 열 번째는 이 자극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드디어 신체적으로 건강상의 문제까지 생겼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7가지 이상이면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0개 중에 이런 중독의 상태가 내가 있다면 내가 지금 뭔가 모르지만 중독 상태구나. 이게 그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중독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어떤 단계가 필요한 거죠. 이 10개 중에 7개. 여러분도 한번 좀 스스로 한번 체크를 좀 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뭔가에 좀 취약한 사람. 아까 잠깐 부정적 성격 5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네. 유전, 돈, 뭐 보상학습 경험, 주변 사람, 뭐 정신질환이나 성격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반대로 그 어떤 것에도 중독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중독이 안 된다는 거는 없을 수는 없는데 뭔가 좋아하는 그 호불호는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7가지면 중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3가지, 4가지 정도 되면 중독 위험 경고고요. 5번째, 6번째 정도, 5가지, 6가지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제 중독 전 단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중독 전 단계나 특히 현대인들은 중독 위험 상태, 경고 상태까지는 있지 않나. 근데 뭐 한두 가지 정도 있는 사람들은 있겠죠. 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웬만해서는 뭐 중독이 잘 안 되는 강한 멘탈의 소유자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또 도파민이 또 너무 부족해도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밸런스가 중요한 거고 네. 너무 없어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도 없고 그쵸. 표정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무기력 우울해지고요. 파킨슨병까지도 갈 수 있고 그 왜 도파민 디톡스라는 것도 그래서 많이 유행하잖아요. 예, 그래서 도파민 디톡스라는 게 도파민 단식, 도파민 디톡스, 도파민이 자극이 되는 이런 행위들을 당분간 좀 끊어보자. 단식도 해보자. 아니면 디톡스, 아예 그냥 독소니까 몰아내자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엄밀한 의미에서는 도파민을 몰아내고는 살 수가 없는 거고요. 도파민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호르몬이고 긍정적인 호르몬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도파민 디톡스라고 편의상 저는 얘기하지만 도파민 밸런스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도파민 호르몬과 도파민 수용체, 투수와 포수의 관계를 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밸런스다. 네. 이게 약간 기본적으로 중독 치료라는 게 완치의 개념도 있나요? 지금 마약과 같은 것도 실제로 보면은 아까 1년 지나니까 수용체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약과 같은 중독도 완치가 될 수 있는데 웬만한 중독들은 다 완치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다 그러면 또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재수사무소에서 대학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쉽지는 않지만 완치될 수는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고 시도해보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좀 도파민 디톡스? 도파민의 중독에서 좀 빠져나오는 것도 이게 단계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편의상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1단계는 일단은 내가 이거 도파민에 정말 중독됐다면 내가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내가 뭐에 중독돼 있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여기 도파민 디톡스라고 그 디톡스 일지. 샘플인데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같이? 예. 그래서 요 샘플을 좀 보고 자기가 이제 여기 일지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력 키우기, 어떤 거에 중독돼 있는 의존 요인이 뭔지 이런 걸 찾아서 파악을 하다 보면 야, 내가 상당히 많이 이 행위나 이 물질에 중독돼 있구나라는 것도 중독의 범위나 정도를 알 수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내가 이걸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1단계는 중독의 대상을 인지하고요. 2단계는 중독의 대상에서 멀어지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트리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의 대상이 생각나게 하는 걸 우리가 트리거라고 하는데 트리거와 거리 두기가 2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중독 2단계, 디톡스 2단계에서는 중독의 대상에서 멀어지려고 하던 거예요. 어떤 특정 장소, 어떤 특정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중독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특정 친구들 만나면 담배 피게 되고 상황, 예. 그때 특정 장소, 예. 이런 것들 특정 물질을 갖다가 멀리하는 거고요. 바로 그 물질과 그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걸 트리거라고 하는 건데 트리거 자체도 거리가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화벽을 치는 것처럼 장애물을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거와 나와의 거리 두기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내가 계속 쇼폼,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아예 이 핸드폰을 갖다가 침대에서 멀어지게 해서 볼 수 없게끔 만든다든지 뭐 야식, 간식을 하는 사람들은 아예 집에 간식거리를 안 사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하고 트리거하고의 그 어떤 대상을 없애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커피 머신을 갖다가 아예 그냥 부셔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먹고 싶어도 커피를 또 안 먹게 되고 만들 수가 없으니까 더 비싼 커피 머신을 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단계가 지나면 이제 3단계는 1단계, 2단계도 충분히 감정적인 보상이 생기거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또 도파민이 나와서 새로운 어떤 나한테 즐거움을 줄 수는 있는데 실제로 3단계에서는 나에게 보상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는 거죠. 나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적인 보상이 있어야지만이 또 그거에 대한 또 기쁨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유튜브나 쇼츠를 봤던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그 젊은 애였는데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내가 이거 다 끝나면 적금 든 걸 깨가지고 내가 영국 가서 그 토트넘 경기를 보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됐다고 이제 여행 간다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기쁨에 찼던 그 모습을 아직도 저는 기억을 하는데. 손흥민 쇼츠만 보다가.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여행도 가고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뭐 예를 들면 이게 끝나고 나면 나한테 어떤 거를 좀 이렇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보상하기 목표를 만드는 거가 3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보상 그거는 좀 장기적인 것일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장기적이고 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거가 요거의 고비가 넘어가면 나한테는 더 큰 물질적인 보상이 있을 거야 라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런 보상을 자기가 자기한테 선물을 한다면 굉장히 큰 이 도파민 디톡스의 과정이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게 진짜 그런데 중독되신 분이 이런 도파민 밸런스 같은 책을 찾아보고 이런 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지금 막 쇼츠 보고 있고 뭐 이렇게 한잔 하고 계시고 이 주변에서 좀 알려주셔야겠죠. 그렇죠. 결국은 이 도파민 디톡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어떤 1단계, 2단계, 3단계도 있지만 꾸준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운동하고 수면 이것들은 꾸준히 자기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인간관계, 사람관계 어떤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좋은 그 사람들의 관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중독에 많이 빠져드는 것도 여러 가지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근묵자흑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근주자적 근묵자흑처럼 그런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사실은 쉽게 도파민 디톡스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격려해 줄 수 있는 나의 편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책에서 포모도로 기법
네. 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네. 이거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포모도로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토마토가 포모도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마토 모양으로 된 이제 주방용 요리 스터바치인데요. 네. 거기에 이제 딱 돌려놓으면 시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포모도로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시간을 할 수 있는 어떤 알람 장치를 해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요. 예를 들면 15분, 20분, 뭐 30분 정해놓고 뭐 25분 정도 정해놓고 우리가 이제 그걸 참는 거죠. 참고 그다음에 25분이 되면 5분 쉬었다가 또 다시 또 이제 25분 맞춰놓고 또 5분 하고 그래서 그렇게 4사이클 정도 2시간 하고 끝난 다음에는 다시 30분 정도 또 쉬고 그래서 이 도파민 디톡스의 과정을 뭔가 계량하고 뭔가 이렇게 계측하면서 기록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계측을 스스로 하면서. 네. 요즘에 그거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잠금 상자.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 넣고 잠가 놓으면 자기가 설정한 그 시간 동안 절대 안 열리는 거.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이제 포모도로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트리거와 나 사이에 장애물을 만들어라, 방화벽을 만들어라는 것처럼 그 스마트폰 잠금 장치도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약간 성격을 좀 버리더라도. 네, 참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못 볼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은 좀 강제성도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포모도로 기법이라는 게 실제로 내 스스로의 어떤 강제성과 규칙을 만드는 거거든요. 또 아까도 도파민을 잘 활용하면 공부도 잘할 수 있는 방법. 또 나를 위한 보상 이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상의 종류도 다르고 또 효과도 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상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감정적인 보상도 있고요. 예. 또 이제 물질적인 보상도 있고요. 또 그 효과가 실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 중에 물질적인 보상이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3단계에서 물질적인 보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약간 주변 사람이 칭찬해 주거나 부모님이 잘했어 쓰다듬어 주는 것보다 용돈이나 뭘 사주는 게 뭔가 현실적으로 이제 내가 그거 참으면 아까 마시멜로 효과처럼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준다든지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물질적으로 내가 보상을 해 나가면서 힘든 과정을 이제 견뎌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게 중요하다. 자본주의. 네. 자본주의에서 물질적인 게 중요합니다. 또 그 운동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네. 그 뭐였더라? 세로토닌인가요? 운동을 하게 되면 세로토닌도 나오고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 마이오카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파민이라는 게 호르몬이기 때문에 다른 호르몬과의 관계성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유산소 운동을 하고 걷기 운동을 하면 특히 이제 낮에 하게 되면 비타민 D라든지 세로토닌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오니까 내가 힘든 어떤 고통을 세로토닌이 조금 달래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마이오카인이나 성장 호르몬 같은 것도 도파민이 좀 부족하거나 도파민에 대한 어떤 디톡스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좀 보충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같은 거, 또 이제 잠을 잘 자는 거, 잠을 잘 자게 되면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도파민 수용체 회복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도파민 디톡스를 할 때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할 것들입니다. 멜라토닌이 도파민 수용체 회복을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된다. 아니 근데 이제 병원 이렇게 가보신 분들은 다들 느끼겠습니다만 어떤 이제 의사 선생님이든 술 담배 줄이시고요, 운동하시고요, 잠 잘 주무시고요. 이거 거의 공식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항상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습관이라는 거가 그냥 뭐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아니라 내분비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그런 좋은 습관이라는 건 결국은 이 도파민을 비롯한 호르몬의 균형에 좋은 습관, 우리의 인간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잘 자야지 멜라토닌이 나오고 운동을 잘 해야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또 우리가 이제 좋은 걸 음식을 먹어야 인슐린의 균형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 책에서도 오늘 먹는 것이 내일의 나를 결정한다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오늘 내가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내일 내가 도파민 중독이 될지, 도파민이 고갈될지, 도파민이 많이 나올지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일단 코티졸은 오히려 도파민 호르몬을 더 부추기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 예,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항산화 식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채나 채소, 과일 같은 걸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비타민 B군 같은 것들은 상당히 이제 도파민에 대한 그 문제점들을 갖다가 많이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호르몬 그 식품들이고 비타민 B.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있지 않습니까? 유산균 네네네네. 이런 것들은 식욕 호르몬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음식들 이런 것들하고 또 지방이 많은 음식들은 도파민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더 극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화 지방보다는 불포화 지방 음식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인스턴트나 이런 식품들은 아무래도 이 도파민 밸런스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먹는 거에 따라서도 도파민이 또 내가 좌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결국은 좋은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호르몬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호르몬을 지배할 수도 지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일종의 우리 몸이 화학 공장이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화학 공장의 공장장이 되느냐 네. 화학 공장의 지배를 받는 하수구가 될 것이냐. 예. 아니 그러면은 왜 예전에 이제 어떤 분들은 왜 웃음 치료 이런 거 하시면서 엔돌핀이 뭐 웃을 때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일부러 웃어도 엔돌핀이 나온다는 그런 것도 맞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엔돌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광대 이쪽 근육이 이렇게 자극이 되면 엔돌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져요? 예, 박장대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돌핀 물론 뇌에서 만들어지는데 이쪽 근육에 이제 자극이 뇌에서 엔돌핀이 나오니까 그냥 웃을 바에는 이제 배를 잡고 포복절도하듯이 웃고 크게 웃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엔돌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즐거워진다는 말도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앞과 뒤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요. 네. 또 우리가 좀 만들 수 있는 좋은 호르몬 몇 개만 좀 상식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옥시토신 얘기는 아까 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엔돌핀 얘기했고 그다음에 세로토닌 얘기 있죠. 그래서 세로토닌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햇볕을 쬐면 트립토판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들이 이제 사실은 그 어떤 우리의 안온감이라고 그러죠. 편안한 느낌을 주는 또 호르몬이 되겠고요. 그다음 세로토닌이 약간 뭐 행복 호르몬? 행복 호르몬. 불리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 도파민이 이제 부정적인 어떤 작용들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서 산책하고 이럴 때는 세로토닌이 좀 나온다고. 예. 그리고 또 세로토닌이 또 중요한 호르몬이 약간 이제 빠진 게 멜라토닌 호르몬인데 멜라토닌.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트립토판이라는 데서 시작해서 햇볕을 맞으면 그게 세로토닌으로 변했다가요. 눈 두 개 뒤쪽에 보면 가운데 있잖아요. 인도 여성들이 여기 점 찍는데 그쪽을 타고 쭉 들어가면 머리 뒤쪽에 송가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해서 보관돼 있죠. 그러다가 이렇게 불빛이 꺼지면 그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 호르몬도 굉장히 다양한 호르몬인데 이게 이제 피부색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면도 그렇지만 면역과도 관련이 있고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 혈압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 도파민이 과잉돼 있거나 문제됐을 때 멜라토닌 호르몬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멜라토닌 호르몬은 도파민 수용체 회복에 중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파민 호르몬만 갖고 보지 말고 도파민 호르몬과 도파민 호르몬 수용체 투수, 포수의 개념으로 봐야 되고 도파민 투수, 포수만 있는 게 아니라 외야수도 있고 내야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야수, 내야수를 생각하면 이 도파민을 도와주는 다른 호르몬들 아까 얘기했던 옥시토신, 세로토닌, 멜라토닌, 엔돌핀 이런 호르몬들의 내 편을 많이 이제 갖다가 쓰면 도파민의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투수, 포수, 우익수, 좌익수, 일루수, 이루수 다 균형적으로. 야,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왜 의사 선생님들도 잠을 잘 주무세요, 운동을 많이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도파민 수용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서 멜라토닌을 만들어야 되고 잠을 잘 자려면 세로토닌을 만들어야 되니까 산책도 하고 햇볕도 봐야 되는 거고
되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는 잘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 그렇죠. 한쪽으로 투수 빠지기는 포수만 있다고 해서 투수 포수가 잘한다고 그 팀이 꼭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1, 2수도 잘 봐야 되고 2루수도 잘, 외야수도 좋아야 되고 누구 하나 빠지면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 거네요. 우리 몸에서는. 네. 오늘 도파민 밸런스를 통해서 안철우 교수님께 정말 귀중한 걸 많이 배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네. 이제 개인 상담하러 가시죠. 마무리.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